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업비트 기준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 리플 차트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피보나치 되돌림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재밌는 구간이 나오네요. 차트를 보면서 가끔씩은 차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는 너무 신뢰를 하지 마라고 자꾸 이야기 드렸는데 큰 그림을 볼 때는 차트가 많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차트에 그려놨는지 어쩔 때는 좀 놀라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나 하락에는 조금 참조하기가 힘들지만 뭐 지금이야 비트 흑공에 흔들리는 뭐 코인들이 워낙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만 보게 되면 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약간 놀라긴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두 번의 패턴 뒤에 한 번, 두 번의 패턴 뒤에, 그리고 대상승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지점과 이 지점. 근데 뭐 상승 전에 이슈가 있죠. 지금 이 지점은 SEC. 근데 이런 게 어쩔 때는 참 놀랍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먼 우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구란 존재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긴 패턴을 보다 보면 꼭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코스모스란 책을 올해는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그냥 지구는 우주에서 봤을 때는 점과 같은 존재죠. 그 점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가 자꾸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아둥바둥 살지는 마십시오. 오늘을 충분히 즐기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항상 대상승 전에는 두 번의 파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와 있다. 그 지점이 저는 정확히 이 지점 같습니다. 이 지점. 네,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지점이 7월 상승 전, 그러니까 전 저점이겠죠. 전 저점에서 요 패턴이 이번 하락이 오지 않았다면 요 차트가 안 그려졌겠죠. 좀 더 내려오는 그 하락이. 그러면 0.618자리에서 항상 상승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근데 7월 상승 후에 0.618자리가 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올 뻔했는데 오지 않고 털 거를 다 못 털고 올라갔다. 약간 껄쩍지근하다. 0.618을 찍지 않고 올라가면 어쨌든 내려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었죠. 이때가 2021년 12월. 그러니까 한번 0.618자리를 여기 보이시죠? 터치를 했다. 그런데 요번 하락에 제대로 한 번 더 찍어줬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2월. 그러면 많은 차티스트들이 그렇게 외치는 0.618 투터치, 전문용어로 쌍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쌍바닥 찍은 애들은 무조건 떡상이더라.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나 그렇게 시나리오들을 잘 짜놓고 각본대로 연기를 하는지. SEC가 딱 걸려 있잖아요. 이 지점에.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파동 두 번 후에 대상승. 어쨌든 요 상승과 요 상승의 차이점은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굉장히 높였죠. 그런데 이전 상승 파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뭐 거의 XRP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작은 파동 두 번 후 상승은 의미 없는 상승이다. 코인이 뭔지도 몰랐다. 언제 끌려가도 끌려갈 수 있는 코인이었다. 그런데 이번 파동 후의 상승은 분명히 이때와 다르다는 거죠. 이때와.
이제 법적으로 이혼 도장을 확실히 찍어내다. 그러니까 돌싱이다. 딱 나오죠. 정확히. 얘는 다시 결혼해도 돼.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이혼을 하고 돌싱이 돼서 지금 계속 이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이 기간 동안 법적 다툼을 했죠. 네, 다툼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기간 중에 긴 소송을 재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재판이 끝나는, 자, 여자든 남자든, 제가 자꾸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뭐 듣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 잘 이해하시라고. 법적 소송 중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XRP 리플 이제 소송 끝나면 또 이혼한 애들 많이 들어옵니다. 예. 뭔가 하자가 있는 커플들 이 기간 동안 1년간 끈질기게 SEC가 돈을 더 받고 싶고, 또 XRP 쪽에서는 돈을, 합의금을 더 주기 싫다. 잘못은 네가 하지 않았냐. 이 기간 동안 어쨌든 긴 소송을 했고, 이제 남과 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싱글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시 다른 타인과 결혼하셔도 되죠. 자,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쌍바닥을 찍었죠. 두 번의 아주 징그러운 꼴을 봤죠. 이 부부가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어떤 모습들을 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호 하면서 날아가겠죠.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타고 계신 거예요. 쌍바닥에, 그것도 쌍바닥을 찍은 시점이 어디다? 항상 떡상을 했던 0.618 자리에서 개운하게 쌍바닥을 보고야 말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떡상 시나리오다. 근데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SEC와 소송이 마무리될 것 같다. 진짜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보는 해외 채널입니다. 블록체인.뉴스라는 채널인데, 제가 채널을 이렇게 찾는 이유는 좀 더 공신력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채널 찾기가 좀 요새는 힘들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뉴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친암호화폐적으로 뉴스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보도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그런 채널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자주 보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은행은 올해 크립토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장애물은 남아있다. 이 말이 현실이죠. 제가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규제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규제 없는 암호화폐는 그 어떤 정부나 기관에서도 사용하기 힘들다. 2021년은 인기와 가치 면에서 탈중앙화 암호화폐 매우 성공적인 한 해였다. 많은 발전을 했죠. 인식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야가 틀려졌죠. 근데 올해는 2022년에는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할 것이다. 2022년도의 암호화 열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다. 자, 이곳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규제.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채널에서 오른다는 시그널만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 모여서 뭐합니까? 게임을 하죠. 근데 이들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바깥 세상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바깥 세상에서 봤을 때 이들은 그냥 창백한 푸른 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시야를 갖기란 참 힘이 들어요. 왜?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믿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 채널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믿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여기서도 말하지만 결국은 규제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규제 없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어떤 공간 안에 외부에서 봤을 땐 무조건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되지 않은 이상 아무것도 니네들은 못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리플 하는 겁니다. XRP 하는 거고, SEC와 XRP의 소송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제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일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얘를 법규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쓰게 될 겁니다. XRP만.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암호화폐 노출 증가에 대해 개방성을 표명했지만 통화감사원, 이곳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증권거래위원회, 지금 SEC,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단속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죠. 아무리 기고 날라봤자 결국 정부, 기관, 이들은 규제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은행이 암호화폐로 작업할 때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은 항상 열려 있다. 제가 보는 크립토커런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분명히 통제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코인에 투자했던 이 잉여, 이 투자금들이 어디로 옵니까? XRP로 오게 돼 있어요. 합법화된 곳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돈은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똥코인이래. 빨리 빼자. 이 사람들 그만둘 거야 빼서? 아니에요. 자꾸 XRP $10,000, $100, $1,000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XRP 시총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시총 당연히 올라가겠죠. 시총이 살아 숨쉬는 건데 그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신규 자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XRP로. 그래서 XRP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자금들이 익스체인지가 된다는 거죠. 바뀌어진다는 거죠. 투자처가. 물론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신규들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잘못했던 코인들, 똥코인들, 뭐 다단계 코인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발붙일 수가 없죠.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서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우연하게든 알고 싶든 알고 싶진 않든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이 높아졌어요. 뭔가 선별력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 이건 맞다. 이것만 제대로 인식이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투명해지고 밝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규제, 단속, 법규, 이게 법적으로 뭔가 완벽하지 않은 코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2022년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트렌드입니다. 은행이 거래 및 결제 시간에 걸리는 거래를 위해 고정 시간, 꼭 일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일을 하는 반면 디지털 통화는 단 몇 초 만에 작동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요. 충분히 A가 B에게 돈을 보냈는가 확인을 하는 작업이 고정 시간에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디지털 통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대신 뭐가 단점입니까? 바로 밑에 나오죠. 실수가 규제되거나 투명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손가락 잘못 한 번만 클릭해버리면 내 돈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갔을 때 그거를 취소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CBDC라든가 통화의 개념의 코인이라면 분명히 중앙 집권적이어야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코인이 있으시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관들은 분명히 블록체인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이 코딩을 넣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미 돼 있잖아요, XRP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은행은 제3자 디지털 관리인과 함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다 된 놈이 있습니다. 얘가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도 하려고 합니다. NFT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최고 이슈는 어쨌든 NFT와 그리고 규제, 명확성, 타당성, 그리고 주체가 확실한 블록체인. 근데 제가 방금 다 말씀드린 것들을 다 충당해놓고 있는 애가 있죠. 쌍바닥 찍은 애, 그 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바깥 세상에서 암호화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늘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코인이 오르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영원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